네, 안녕하십니까. GSBM 글로벌 소셜 비즈니스 미디어 나비다 제1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글로벌 소셜 비즈니스 미디어 나비다가 오늘도 나비 토크, 나비 이코노미, 나비 인바이러먼트 세 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 나비 토크 시간을 갖겠습니다. GSBM 나비다는 사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액션 방송입니다. 그래서 나비 토크에도 사회적 공유 가치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MBN의 윤범기 기자님 모셨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저희 나비다 방송은 깔때기 방송이거든요. 예.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좀 자랑을 좀 멋있게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이 방송 자체가 저희 자랑 아닌가요? 굳이 뭐 저희가 따로 이렇게 오프닝에 네. 자랑을 할 필요는 네. 뭐 없지 않나 싶은데 하여간 저 MBN 그 사회 2부 서울시청 출입을 하고 있는 윤범기 기자라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뭐 2007년에 MBN에 입사를 했어요. 그 31살에 입사를 해서 그 사실 좀 늦게 입사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 여기다 같은 경우에는 저랑 7살 차이가 나는 동기도 있었는데 좋으시겠네요. 네, 바로 말을 까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제가 대학원을 나오고 군대를 또 장교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군복무를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수요원으로. 진주, 그죠? 아니 진주는 교육사령부고 교육사령부. 공군사관학교는 청주에 있죠. 청주. 그래서 거기 3년 동안 이제 생도들 가르치는 일로 공부를 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자꾸 늦어진 거죠. 세상에 나오는 게 늦어져서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사를 천천히 이렇게 31살에 입사하게 됐고 예. 사실 20대 때 뭐 했냐면 주로 이제 제가 원래 전공이 정치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그런 거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는데 특히 97년에 당시 학부 2학년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네. 선거운동을 했었고 아, 사실 그때 97년 상황에서 대학생이 김대중 대통령 선거운동을 한다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때는 거의 아직 학생운동의 여진이 많이 남아있던 시절이고 다들 그 당시에 권영길 후보가 나왔던 국민승리 21이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쪽으로 많이들 결합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청년들은 그쪽으로 많이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김대중 뭐 이런 거 언저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게 보수 정치인이라고 막 욕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때 저는 약간 그 고3 겨울방학 때 강준만 교수님 책을 읽고 좀 약간 감명을 받아서 네. 그 영향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활동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2002년에는 대학원을 다니다가 유시민 그 이렇게 대표 지금 통합진보당 대표님이 네. 저희 관악구청 근처에 오셔갖고 당시에 개혁국민정당이라는 걸 만들자고 선동하는 이제 강연회가 있었어. 네. 별 생각 없이 그걸 보러 갔다가 또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게 논문 쓰다 말고 중간에 갑자기 개혁당 활동에 참여를 해서 궁금한 게 네. 정치부 기자. 정치부기자도 했죠. 그렇죠. 입사하고 나서 이거 다 정치부기자도 잠깐 했죠. 네. 그러니까 뭐 출처는 어디셨어요? 정치부 기자 하실 때? 국회죠, 국회. 국회, 아. 정치부기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 이런 활동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 네. 그래서 2007년에 느지막히 입사를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바로 처음 받았던 출입처가 국회였어요. 아, 그래갖고 2007년 대선을 직전에 들어가서 대선 조금 구경하고, 예. 2008년 총선 취재하고, 네. 그리고 나서 총선 끝나고 나니까 네. 바로 방출. 넌 필요 없다. 사유가 그래가지고 뭔가요? 왜? 왜냐면 사실 수습 기자를 네. 바로 국회로 보내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저희 회사가 그때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급하게 투입을 했던 거고, 예, 예. 원래 우리나라의 언론사 그 언론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이 아시죠? 원래 경찰서부터 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 미국 같은 네. 경우에는 스포츠부터 돌리거든요. 마치말이라고 하죠? 우리는 아니 사치마을이에요. 사치마을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포츠 같은 경우가 원래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 몇 대 몇. 그렇죠. 이래가지고 스코어가. 이제 팩트가 나오니까. 그리고 또 미국 사람은 워낙 스포츠에 관심이 많고. 네. 그래서 스포츠 기자부터 사실은 수습 기자를 시작한다 그래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건팀, 그렇죠. 경찰, 그게 이제 막 사건, 일본 사건. 일제 시대부터 있었던 그런 뭐 이렇게 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경찰서를 돌면서 시작을 하는 게 그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도 저는 입사했을 때 사람이 부족했고 총선 기간이었기 때문에 국회에 네. 잠깐 파견이 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팀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인사가 난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종로경찰서를 출입을 했었고, 네. 종로경찰서 출입하다가 별 생각 없이 2008년 5월이 왔는데 네. 갑자기 왜 여자애들이 갑자기 아니 우리 오빠들이 무슨 미친 소를 먹으면 안 된다며 거리로 나오기 시작한 거야. 별 생각 없이 청계광장에서 뭐 한다 그러길래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갔더니 다음날 또 한다 그러고 다음날 또 한다 그러고 갔다 하면 밤새고 또 밤새고 그렇게 해가지고 2달 동안 촛불 집회 전담 기자로 계속 이렇게 촛불 현장을 같이 지켰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인사가 났던 데가 교육팀으로 인사가 났어요. 그래서 네. 교과부랑 서울시 교육청을 출입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갑자기 무슨 사교육과의 전쟁을 하네.
또 외고를 폐지하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갑자기 또 거기가 엄청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매일매일 또 열심히 기사 쓰고 그때 이제 여기 그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 기획보도상도 네. 탄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팀으로 또 인사가 나가지고 이제 경제부로 인사가 나서 부동산 팀을 취입을 했죠. 그랬더니 또 갑자기 전세난이 막 심해지고 뭐 하우스투어 뭐 해가지고 또 한참 또 이렇게 집값이 뭐 폭락을 하네 어쩌네 해가지고 그것도 한참 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고 가시는 곳마다 이슈를 뿌리고 가시거든요. 일단 조용히 살려면 기자님을 피해 다니는 그래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서울시청을 지원해서 서울시청으로 했는데? 왔는데 갑자기 오세훈이 이렇게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걸더니 오세훈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물러나시더니 갑자기 셀프 박원순 그레이트 시장이 오시더니 또 뭐 이래저래 새벽부터 나와갖고 노량진시장 돌면서부터 시작되고 또 얼마 전엔 아들 MRI 사건까지 그렇죠. 이렇게 한 5년 더 하시면은 국장까지 쭉 가시겠네요. 아니 복잡해서 세상 살겠어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가는 데마다 자꾸 이런 일이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사실 기자들이 철입처가 네. 이렇지가 않은데 그렇죠. 이상하게 가는 때마다 일을 물고 아니 근데 맞는 게 제가 언론학부도 출신이잖아요. 근데 언론학부 또 기자 생활을 했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하는데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모르는 것처럼 얘기해. 저는 그 종합교차소에서 하루 밤새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오늘 뭐 이거 준비한 것보다 그게 더 재밌고 그러네요. 그 한 가지 더 방송 기자 클럽에서 뭐 네. 상을 받으셨던데 어떤 보도권이었는지. 창피합니다. 그게 뭐 이렇게 방송 기자 클럽이 먼저 뭐죠? 네, 그거 뭐죠? 그게 이제 전직 방송 기자들. 전직.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한국 기자협회가 원래 전통적인 네. 권위가 있는 그런 기자협회고, 근데 이제 한국 기자협회가 주로 신문 기자들 위주로 운영이 돼요. 네. 사실 옛날에 방송사 기자들은 기자라고 치지도 않았어요. 그 뭐 딴따라라 그래가지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공중파 사실 옛날에 뭐 땡김 뉴스니 뭐 땡전 뉴스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 네. 그러니까 KBS니 MBC니 사실 80년대만 해도 완전히 어용 방송이었고 다들 땡 하면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그래서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호가 뭔지 아세요? 원래 일해재단이라고 해요. 일해재단. 일해. 원래 일해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호거든요. 근데 그 방송기자들 사이에 농담으로 뭐냐면 전두환 대통령 호는 오늘이다. 그러니까 오늘 전두환 대통령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럼 이순자 여사는 호가 뭔지 아세요? 그 와이프 이순자 여사가 또 있잖아요. 턱 이렇게 나오시는 분. 그분은 호가 한편. 왜냐면 한편 이순자 여사는 이렇게 가지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 공중파 뉴스의 사실은 현 주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자들은 그래도 언론에 정권의 비판도 하고 저항도 하다가 민주화운동 하다가 해직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방송 기자들은 정말 네.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방송 기자를 기자로 치지도 않았어요. 지금 같으면. 네. 근데 지금 뭐 KBS 사장 하시는 김인규 사장이니 뭐 그런 분들이 사실 그런 시절에 한창 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지. 근데 뭐 하여간 그렇단 말이야. 네. 하여간 그러네. 그러니까 한국 기자협회가 신문 기자 위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지. 그렇죠. 네. 근데 90년대 이후로 이게 역전됐잖아요. 방송의 영향력이 엄청 커지고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방송이 또 약간 색깔도 많이 가지게 되면 뭐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어떤 나름의 약간 언론의 중립성이랄까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네. 또 이렇게 언론 고시생들도 방송을 더 선호하게 되고 또 신뢰성 같은 것도 방송이 더 높아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 기자들도 너무 이렇게 한국 기자협회가 신문 기자 위주로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반발을 하면서 전직 퇴임하신 방송 기자 선배들이 방송 기자 클럽이라는 걸 만든 거죠. 네. 그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현직 기자들한테 수상도 하고 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수상을 거기서 하신 이제 거군요. 보도- 한 가지 꼭지 딱 보도를 따갖고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는 기획보도상이었잖아요. 기획보도,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종류의 상이 있는데 네. 기획보도는 이제 시리즈물로 네. 길게 보도한 거에 대해서 준 상이었는데 네. 사실 제가 보도한 게 이제 제가 그 전문대가 미래의 경쟁력이다 라는 제목의 기획보도였어요. 네. 그게 몇 년도였습니까? 2009년? 2009년도. 2009년인가 10년인가 뭐 네네. 하여간 제가 한 1년에 걸쳐서 10번을 리포트를 썼어요. 예, 예. 근데 방송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주제로 10번 쓰는 경우 별로 많지 않죠. 그렇죠. 대개 뭐 두세 번 쓰면은 뭐 이렇게 많이 쓰는 거고 그런데 예. 제가 한 1년에 걸쳐서 뭐 그때 지방대학 전문대학을 한 열 몇 개를 다녔을 거예요. 한 꼭지를 만들 때마다 2개, 3개씩 묶어서 소개하고 막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한 10개 정도 이렇게 하니까 네. 아마 그런 걸 좀 약간 그 품이 많이 들어간 거를 좋게 봐주신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그때 다 4년제 대학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4년제 대학 나와도 네. 답 없죠. 취업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에 비하면 사실은 2년제 전문대가 등록금도 싸고 짧게 끝나고 그리고 이제 취업 시장에서도 전문 이 직종으로 맞고 하시죠. 이제 흔히 말하는 이 대학과 산업의 미스매치 현상이라는 게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안으로 사실은 전문대학을 많이 활성화하는 게 우리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이 전문대학 가면 다 망했다고 생각하고
또 전문대학 출신들에 대한 대우도 좋지 않고 예. 뭐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시하는 문화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기획을 했던 아. 보도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국토해양부랑 서울시청 이제 출입하시는데 그 소감이 어떠신지요? 요즘에 특히 박원순 시장을 뭐 산타클로스에서 네, 그런 취재도 저쪽에서 했고. 취재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 박원순 시장을 자주 뵀을 텐데. 박원순 시장님은 좀 약간 오해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약간 시민운동가 출신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좀 무능하지 않겠느냐, 아유, 약간 아마추어가 아니겠느냐. 그렇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특히 보수적인 성향을 지난 선거 때 나경원 찍으시고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약간 그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예. 같아요. 그런 우려나 그런 걸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네. 굉장히 유능한 분입니다. 굉장히 유능하고 네. 진짜 워커홀릭이고 사실 그래서 이게 선거 전에는 조금 그런 안 좋은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러니까 시민운동계 이명박이다. 너무 일을 좋아해. 그리고 내가 다 해봐서 알아. 그건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근데 진짜 이 양반은 그런 거예요. 진짜 많은 걸 해본 거예요. 해외도 진짜 많이 다녀보고, 협찬도 많이 따고 아우 큰일 났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갖고 이거 대회 저거 아니죠? 오프 더 레코드 아니었죠? 방금 거. 할 수 없지. 뭐. 이미 됐는데, 이미 됐잖아요. 이미 선거됐는데 이미 시장 됐는데 뭐. 그리고 기자님은 이제 남의 말을 인용하신 거지. 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직접 만나봐서도 그랬어요? 저 딱 한 번 만나봤는데 2010년에 만났거든요. 1월에 그것도. 근데 좀 제가 느끼기에는 전문성, 물론 뭐 일반 시민을 만났다고 생각하셨으니 전문성을 내비치진 않았겠죠.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전문성을 좀 기대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 진짜 시민운동계 이명박이 아닐까라는 정도의 느낌을 받긴 받았어요. 뭐 막 그렇게 너네들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약간 느낌이 있었고 약간 이제 시민운동 하는 시절에 네. 꼰대 느낌. 그러니까 네. 너무 네. 자기가 많이 알고 자기가 가장 탁월하니까 네. 막 후배들을 조지는 거야. 네. 너무 막 똑바로 해 이러면서 왜 이것도 안 해 이것도 안 해. 자기 성에 안 차니까. 자기 만족에 안 차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좋은 점이랄까 그거는 시민운동은 돈을 안 주잖아. 그렇죠. 월급도 안 주면서 일을 빡세게 시키니까 자기는 자기가 좋아서 하지만 그 정도면 양반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돈도 안 주면서 일을 빡세게 시키니까. 그래서 사실은 안 좋은 얘기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시장은 뭐 월급을 자기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월급을 주니까. 그래서 뭐. 자 이제 예. 하던 얘기 계속해. 예. 제가 볼 때는 일단 제일 궁금한 게 MBN이거든요. 네, 그렇죠. 다른 거는 다른 걸 얘기하기보다는 그거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종편이에요. 종편. 종합편성이죠. 정통 종합편성. 아 여기 정통을 듣게 되나? 저는 정통 이하 석사입니다. 혼자 석사야. 이쪽 분은 석사시네. 네. 그래서 좀 뭐 얘기를 듣기로는 제가 볼 때는 보수보단 진보 쪽에 가까운 느낌을 받았는데 왜 MBN에 계시죠? 그 전에 미디어스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 제가 뭐 기고를 한 적이 조정동과 다르다. 네. 그거 어떤 좀 점이 또 다르죠? 소개를 해주시죠. 준비에는 조정동과 다르다. 네. 그런 이제 조선동과는 다르죠. 생각이 네. 있죠. 이 종편에 이제 있는 그렇죠. 채널 입장에서는. 네. 근데 그게 그때 맥락이 있어요. 그 뭐냐면 MBN이 사실 보도 채널로서 굉장히 나름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있었어요. 네. YTN 네. 옆에 또 번호도 바로 붙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YTN하고 MBN 같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면서 네. 그리고 또 MBN이 좀 YTN과는 다른 색다른 좀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와이드 뉴스라 그래갖고 네. YTN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에 KBS 주 기자들이 연합뉴스가 방송을 예. 만들 때 많이 결합을 해서 KBS식의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네. 리포트 제작해서 리포트 틀어주고 앵커가 읽고 진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기자 숫자가 YTN의 반밖에 안 됐어요. 예. YTN이 뭐 예를 들면 3, 400이다 그러면 우리는 150도 안 되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낮 시간대 우리는 24시간 뉴스를 어차피 경쟁을 하는데 네. 낮 시간대를 리포트를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날 터지는 발생 사건들. 그렇지. 그럼 낮 시간대 뉴스를 해야 되잖아요. 24시간 뉴스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YTN은 기자가 많으니까 전날 쓴 뉴스도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가는데 우리는 못 막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전화 연결을 한 거예요. 전문가 전화 연결이나 전문가 출연이나 예.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사실 기자 숫자가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채택한 포맷이에요. 그리고 와이드 뉴스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뉴스를 넓게 열어가지고 그냥 시청자 참여를 받는 거지. 전문가들의 참여를 시키는 거지. 기자들이 많이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YTN 뉴스랑 MBN 뉴스를 잘 비교해 보시면 YTN은 여전히 리포트에 의존하는 비율이 그렇죠. 높아요. 근데 MBN은 압도적으로 출연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낮 시간대는요 이 이슈가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정리된 리포트를 보는 것보다 그냥 현장에 그 출연자가 전문가가 직접 바로. 나와서 현 시간대를 설명해 주는 걸 더 좋아해요. 그리고 생중계도 많이 하고. 그렇죠.